당신의 계좌를 더블 업 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저는 정영진 빈세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게 네. 하루 이틀 센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 이주일 센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 이렇게 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낯선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에 투자했던 경험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요즘 들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네. 당분간 좀 익숙한 것과의 이별을 과감히 단행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석 달 전에 만약 우리 주식시장 들어온 분들은 이게 원래 이런 건 줄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한 3년, 10년, 뭐 30년 하신 분들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주로 사석에서 많이 하는데 네. 경험은 우리를 상당 부분 자신감을 있게 하죠. 네. 하지만 경험이 축적될수록 부정적인 부분도 슬쩍 있는 것 같은데 맞아. 틀과 구조에 좀 얽매이지 않는가 맞아요.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바뀌고 판이 달라졌는데 이전의 판과 이전의 상황으로 자꾸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안 돼. 그렇죠. 네, 그럴 때 자, 지금의 상황을 또 객관적으로 잘 해석해 주실 우리 장우진 프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증권주가 주인공인가요? 일단은 증권주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와. 네, 증권주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시장 동향 좀 보면 돌고 네,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들을 확실히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상승 쪽 한번 말씀 주신 대로 보시면 NH투자증권이 뭐 16%, 교보증권이 15% 오르고 있고 DB증권이 10%, 네, 대신증권이 9%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기존에 주도주로 갔던 증권주 말고 뒤에 좀 쳐져 있던 증권주들이 세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NH투자증권, 뭐 교보증권, 뭐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NH나 뭐 교보나 원래 조금 뒤쳐져 있던 것들이 전고점 뚫으면서 가는 흐름들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권주가 너무 세게 달렸다. 그래요? 단기에 너무 세게 달렸다. 네. 그래서 비중을 다 파시라 이런 것보다는 이럴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다른 쪽은 볼까? 아니면은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한 4가지 정도 들어왔거든요. 요 4가지 정도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볼까라고 할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증권주나 그냥 몰빵 계속 들고 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뭐 너무 올랐으니까 오늘 정도는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네. 오히려 경험이 있던 이런 경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틀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장프로님 말씀이 대부분 맞겠죠. 왜냐하면 어제도 증권주 대장주 말고 좀 소외되었던 증권주 간다 그러는데 어제 또 폭발적으로 시세가 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어찌 보면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지수가 앞자리가 6, 7, 8로 바뀌면 증권주도 그만큼 수혜를 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음.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송을 잘 안 봅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냥 자기 그냥 공부하고 말지 여기서 누가 전문가가 막 살라살라 얘기하는 것들을 굳이 뭐 안 드실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 많이 오른 것들을 약간 줄이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저평가돼 있는 것들이나 순환매 쪽으로 또 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를 때 조금 풀어두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전환될 때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고점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와 버리면 쉽게 손이 또 안 나가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줄이는 게 맞다. 그리고 네. 투자 고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까치밥을 남겨놓으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까치밥이요? 까치밥.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뭐 감나무에도 감 일부러 남겨놓잖아요. 네. 그 까치 먹을 것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올라갈 게 있어야 된다. 근데 꼭지서 판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게 있어야 사지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팔아주는 그런 여유도 필요한 거죠. 트레이딩에서는. 네. 물론 뭐 다른 사람들 뭐 먹을 것 같고 우리 먹을 것 같고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이제 마인드로 그렇죠. 가야.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예전에 그 감나무에서 감 따다가 떨어진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약간 조금 좀 모자란지 감나무 떨어졌다는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여튼 오늘도 증권주는 무섭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순환매 돌고 쪽에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게 방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는 조선이 좋았잖아요. 올해 연초에서 좀 부진한 섹터를 꼽자 그러면은 조선과 방산이 대표적으로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방산이 아무래도 이란 관련돼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방산주들이 불을 뿜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화 시스템이 지금 10%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STX 엔진 6% 지금 조선 기자재도 강세거든요. 그다음에 풍산 4% 상승하고 있고 LIG 넥스원 최근에 실적 안 좋았는데도 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좀 보이고 이제 현대 로템 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48% 오르면서 방산주들의 흐름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좀 두드러진다라는 거고요. 또 오늘 좀 특징주 또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부품주.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 현대차랑 같이 쫙 올랐다가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실적은 잘 나오네? 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실적이 잘 나오는데 실제로 로봇 관련된 부품들을 뭔가 하기 시작하네? 라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죠. 어디라고요? SL. SL? 네, SL 같은 경우는 자동차 라이트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주로 공급을 하고 라이트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현대모비스가 라이트 사업을 매각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SL이 오히려 더 수혜를 볼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SL이 지금 모베드라고 해서 현대차가 하고 있는 그 옵티머스가 아니고 아틀라스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로봇 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 로봇 사업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또 공급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L은 이렇게 좋은데 지금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한 500억대였었어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근데 실제 영업이익이 한 1000억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실적까지 잘 나오네? 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연간으로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체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인데 물론 예전에 자동차 밸류를 하면 비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이게 로봇과 연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더 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들이 또 오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화신. 네. 화신도 좀 비슷한데 화신은 SL이랑 차트가 좀 다르죠. 아까 SL은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이제 막 반등하고 있는데 화신은 전고 좀 넘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강조했던 차트잖아요. 네. 기고 있다가 전고 좀 뚫으면서 올라갈 때 이런 차트에서 좀 주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화신은 뭐 하는데요? 화신은 자동차 셰시라고 자동차의 그 뭐라고 하죠? 뼈대, 프레임, 골격 같은 거 그런 걸 하는 회사입니다. 옛날에 화신 그 호치게스 스테이플러 그게 화신이었는데 그런 회사도 있죠. 네. 다른 회사겠군요. 네네, 다른 회사도 있죠. 네. 근데 이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사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현대차 쪽으로 그 비중이 높아요. MS가 57% 정도 셰시 쪽에서. 근데 여기도 역시나 이 셰시, 자동차 셰시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 쪽 셰시를 할 거다. 로봇의 뭐 팔, 다리 같은 것들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요.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 차트는 우리 장 프로님이 강조하셨던 차트인데 저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도 굉장히 눌렸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네. 주봉으로는 여기 2023년에 고점을 찍고 이때는 그 2차전지 배터리 팩 한다고. 네, 그때 기대감을 올랐어요. 근데 2차전지 배터리 팩 사업의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눌려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기대감으로 또 한 번 슈팅을 하는데 자동차 부품 실적 잘 나온 상태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배터리 팩은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로봇이 얹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또 추가로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약간 좀 뜬금없지만 아니 셰시는 화신이 만들어 뭐 저 헤드라이트는 누가 만들어 유린 누가 만들어 이건 누가 만들면 현대자동차는 뭘 만들어요? 그냥 조립하는 데예요? 현대자동차는 브랜드를 찍죠. 상표 찍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죠. 원래 그래요? 아니 원래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는 원래 현대차는 설계, 그러니까 완성차 설계하고 프레임 같은 것들을 설계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면 원래 부품사들이 다 공급하는 거죠. 그래요? 원래 그렇죠. 네. 원래 그래요? 나 그리고 샤시 정도는 현대차에서 만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샤시도 다 뭐 납품받고 하면 현대차는 뭘 만드나 했더니 조립 설계하고 나중에 이제 최종 조립하고 그렇죠. 판매. 그다음에 네. 찍고 팔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보면 역시나 지금 방산, 뭐 조선기자재가 좀 네. 두드러지는데 현대임스가 9%, 19%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임스는 조선 힘쓰는 블락, 또뭐 하는데요? 조선 블락. 그러니까 선박이 있으면 이게 한 번에 그 배를 한 번에 짓는 게 아니고 블락을 이렇게 만들어요. 네. 이 블락을 만들어서 합치는데 이런 블락들을 만들어서 그 조선사에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죠. 현대의 계열사예요. 그래서 그 마크도 옛날에 그 산 두 개 있잖아요. 산 두 개, 노란색, 초록색 산. 그 마크 쓰고 있는 회사예요. 옛날 현대마크? 네네, 옛날 현대마크. 아 그래요? 네, 그 마크 쓰고 있는 회사고. 근데 뭐 실적이 잘 나왔다고는 하는데 작년에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 288억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6천억이니까 실적으로 지금 당장 설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워낙 주가가 눌려있던 상태에서 조선은 어제 반등 나왔고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현대인수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뉴스가 사실 따를 거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아시는 분들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 코스닥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그랬죠. 네.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1월 26일 날 이후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저께 제가 넥스트레이드에서의 코스닥 보면 우리 얘기할 때 하락하다가 마지막쯤 빨간불 싹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는데 본장 열어서 기세가 폭발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어떨까요? 지금 넥스트레이드 보니까 또 알테오젠과 에코프로가 또 바뀌었네요, 1, 2위가. 네,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가 다시 1등이 됐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좀 달라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ETF 자금이 NXT에서 작용하지는 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NXT에서 그러니까 ETF 사가지고 ETF 가격이 올라가는 그 흐름, 그게 어제 보면 장중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1%, 2%, 3%, 4%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도 결국 ETF 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싸움인데 일단 코스닥 쪽으로의 흐름은 저는 탔다고 봅니다. 일단 물론 이제 잠깐 부침이 있을 수 있고 어제 너무 급등했으니까 증권주와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너무 급등했으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점점 코스닥에 대한 자신감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1000 돌파한 다음에 지금 1200까지 갔다 좀 밀렸잖아요. 근데 다시 1100 다시 이렇게 올라왔고 이 상태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효한 상태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기획예산처에서 코스닥 비중을 늘려라 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벤치마크에서 코스닥 150 비중을 5% 늘려라. 무조건 넣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자금 들어오는 건 무조건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간별로도 봤을 때 야 5%는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야 미리 12% 원래 코스닥 비중만큼 늘려놔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원래 없었던 데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클 거다. 그럼 거기에 더불어서 개인들도 따라 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저는 코스닥 쪽으로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설사 오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두시는 게 코스닥 쪽으로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수급의 주체는 기관. 일단은 기관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죠. 연기금이 일단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한다고 치면 그쪽을 추정하는 자금들도 많이 있고 또 다른 기관들도 연기금 수주를 받기도 하고 기관들도 어쨌거나 코스닥 쪽으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관들도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코스닥은 당분간 아마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 AI 빅테크나 이런 쪽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게 좀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보면 반도체 스토리지 쪽에 일제히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뭐 급등했던 흐름들은 조금 뭐 멈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블루아울이 또 문제를 일으켰죠. 네. 그러니까 블루아울 쪽에서 지금 나 돈 못 주겠다. 나 펀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원래는 자유롭게 뭐 환매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환매 안 하고 내가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약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산 팔고 줄게. 그렇죠. 근데 블루아울이 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고 작년 12월에 혹시 기억나세요? 오라클 한번 무너졌을 때 오라클 프로젝트 투자한다고 했다가 발 뺀 데가 블루아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번 AI 쪽 충격 받았었는데 지금 이 블루아울이 이렇게 타격 받는다는 건 야 그럼 AI 데이터 센터 이런 쪽 투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로 약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쉴 수 있다.
그러면 전반적인 순환매가 다시 한번 더 돌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지금은 코스닥 아니면 코스피에서도 반도체 이외에 다른 쪽으로 자금이 좀 돌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요. 네. 야, 근데 진짜 이럴 때는 선수들은 좀 잘하시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한 15% 올라요. 네. 무슨 증권 못 사잖아요, 개인들. 그렇죠. 겁나서 어떻게 사? 15 올랐는데. 근데 이제 그때 살 수 있는 정도의 강심장 내지는 뭐 선수들은 야 15 올랐어? 얘 산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15 오른 다음에 이제 상한가 가고 오늘 다시 한 15%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이 사자의 심장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그러니까 이거 못 살 것 같은데 나는. 글쎄 뭐 선수들이 사나? 가격만 보고 사면 어느 시점에 사더라도 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나는 이거 누가 사지? 나는 어떻게 사지? 나는 못 사거든요. 15% 일단 급등할 때. 일단 15% 올랐어. 네. 네. 그 다음에 오케이 이게 살 수 있나? 이게 조금 다른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향에 따라서. 나는 그냥 가치 투자할 거야. 그냥 뭐 회사의 뭐 밸류만 보고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저거 따라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이딩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따라가죠. 지금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초보자들도 따라갑니다. 아주 초보자들. 네. 와 그래요. 생각보다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유입된 많은 분들 20, 30대 중에서 네. 코인에 투자하시다 오신 분들 굉장히 코인 많아요. 경험 있는 분들은 그렇죠. 요거네? 그럼 뭐 네. 그래요. 올라가는 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추종 매매, 추격 매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젊은 분들이 성향이 좋다. 있죠. 그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더 주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 네. 성향의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고 또 굉장히 빠르게 팔고 이런 흐름들이 더 나타나는 것도 같습니다. 야, 파이제로님도 미래에서 15% 오를 때 바로 사셨대요. 이렇게 가는 거구나. 좀 더 저도 나름 이제 야수의 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상칠 네. 때 이제 막 가야지 나.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 보면 좀 좋을까요 오늘? 일단 코스피에서 상승 쪽을 좀 더 보면 코스닥 쪽을 좀 더 보면 네. 삼양컴텍도 지금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방산입니다. 여기는 방탄. 그러니까 방탄? 네 여기서 그 대포 같은 거 들어오면 이거 방탄 튕겨되는 그 방탄 제품 이렇게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이란 관련된 그 전면전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네. 방산주 강세. 케이프도 조선 기자재로 강세, 오리엔탈 전공도 조선 기자재.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조선과 방산 쪽에 뛰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관심 가져주는 게 RFHIC. RF? 네, RF? RFHIC도 사실 방산 쪽이 많긴 한데. RF? 요즘에 레포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RFHIC가 이제 겐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네, 질화 관련 겐 반도체. 겐 원래는 실리콘 반도체가 메인인데 이 겐 쪽은 소재가 네. 그렇죠. 근데 이 겐 질화 관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더 좋고 좀 비싸요. 그래서 통신이나 방산 쪽에 조금 고성능 필요한 그쪽에 쓰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통신이 메인이었는데 지금 방산 쪽 비중이 더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받는 회사입니다. 네, 뭐 증권사에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 뭐 레이시온에서도 수주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수주 공시도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방산주 관점에서 좀 13% 오르는 게 아닌가 싶고. 이 RF가 원래 그 5G 맞아요. 통신 쪽으로. 거기 이제 3대장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옛날에 KMW, RF, HIC 또 뭐 하나 또 있는데 제가 그거 샀잖아. 네, 그래갖고 KMW 김민호 씨로 한참 말아먹고 RF로 한참 말아먹었는데 RF를 내가 그동안 안 팔고 있었다고. 네. 와, 진짜 한 4년 버텼죠.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그러면 네. 최근에 우표 주가만 올리고 있던데. 그래요? 네. 와, 난 그렇게 속썩이던 애가 장이 좋으니까 또 이렇게 가주네요. 그렇죠.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RFHIC랑 같이 올라가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거 방금 말씀하셨던 KMW. 오늘 4% 오르고 있거든요. KMW? 네, 그건 또 왜 올라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뉴스가 딱히 없는데 RFHIC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가 다르죠.
KMW는 오로지 5G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5G, 6G에 대한 기대감만 있다 보니까 주가가 박살난 상태에서 반등에서 크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고 RFA 차트 보시면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유, 진짜 고맙다. 자, 아, 이렇게 오래 갖고 있는데 네. 올라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일단 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장 시작했어요? 네. 네. 아, 한번 그래. 보죠. 네. 자, 어떤 종목들 눈에 띌까요? 오늘은 관심을 일단 초반에는 코스닥에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희 장프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가 살짝 기면서 다른 순환매가 있을지 또한 정프로님이 겁난다고 했던 증권주는 과연 시세가 붙을지 좀 관심이 있네요. 네. 자, 근데 증권 코스피가 0.3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약보합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건 시장 전반적으로는 지금 심리가 나쁘지 않다는 걸 역시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특히나 미국 시장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출발한다.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은 계속 가져간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그 방산주들이 확실히 좀 더 강세를 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5.7% 상승하고 있고 하나오션은 강보합 정도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중공업, 조선 쪽은 오늘 좀 쉬네요. 근데 현대 롯데미 3.3% 오르고 있고 한화 시스템 13%. 지금 방산주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방산주들 방산주 보면 에스코넥, 솔디펜스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테마주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 이란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란 전쟁. 근데 이번에는 좀 심각해 보여요. 그래요? 네, 이란 쪽, 그러니까 중동 쪽으로 미국의 전략적인 자산들이 집중되는 게 조금 심각하다. 좀 예전 베네수엘라보다 좀 더 길게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악시오스에서도 네. 시작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뭐 하루 만에 끝나진 않을 거고. 그러지 못할 거다. 네, 하긴 뭐 이게 이란이란 수주 나라- 이상 끌어갈 수도 있다라고. 근데 지상 전력을 투입할 것은 않기 때문에 이 지상 전력을 투입하면 이라크처럼 돼요. 이라크, 뭐 우즈베키스탄이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처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공중전으로 계속 때릴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항공모함이 파견이 돼야 되고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들이 투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함재기가 한 12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항공모함 전대 하나가 파견이 돼 있고 또 그 지브롤터 해협 쪽에 있는 항공모함 전대가 또 하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함대가 가까이 가면서 정말 공격할 거냐, 그 1200km 범위 내로 들어가면서 정말 공격할 거냐, 이게 지금 변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네. 코스닥 좀 한번 봐주세요. 오늘 변동성이 물론 한 1, 2분밖에 안 지났지만 꽤 있네요. 네, 코스닥은 어제 상승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강보합 정도로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0.1%, 알테오젠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상승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보더라도 뚜렷하게 어떤 데가 치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뚜렷하게 누군가 빠진다거나 이런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좀 두드러진다고 보이는 건 케어젠 정도. 케어젠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차트 중에 하나죠.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전구 좀 딱 뚫어버리고 시장에서 쭉 뻗어버리는 그런 회사가 됐었고, 이 회사는 펩타이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펩타이드, 그 체내 인간의 몸에도 보는 다양한 펩타이드들이 있는데 이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각광받았던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근감소를 줄여주는 마요키라고 하는 제품이랑 그다음에 그 GLP-1 기반으로 네. 해서 체중 감소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황반변성 치료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황반변성 생각해 보시면 아일리아 아세요? 아일리아 아일리아? 황반변성 치료제. 몰라요. 삼천당 제약이 뭐 그 뭐지 바이오시밀러 만들었다고 했던 유명했던. 근데 그 아일리아가 눈에 주사를 놔요. 눈에? 눈에 주사를 안 놔요. 맞을래요, 난. 그냥 무섭잖아요. 네. 근데 이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황반변성 치료제를 안약으로 만들었어요. 아. 네, 그러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는 견조하고요. 근데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세다, 뭐 약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어제 강한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 중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네. 지금 이렇게 버티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급등하고 나서 좀 밀려버리고 판다 그러면 심리가 안 좋은 건데 이렇게 버텨주는 것만 하더라도 반대로 생각했을 때 상승의 힘을 좀 축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관심을 두고 보시고 뭐 급하게 팔거나 아 이게 재미없네라고 하면서 막 급하게 트레이딩 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 전기가 오늘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삼성 전기가 이미 좋지만 네. 그 MLCC 네. 생각해보면 칩 한참 갔잖아요. 네. 칩을 어디다 꽂아? 어떤 거냐고요? 기판을 꼽아줘요. 꽂아야지. 네. 그 기판 제일 잘 만드는 데가 무라타랑 삼성전기라면서요. 그럼 뭐 무라타는 MLCC. 삼성전기랑 좀 달라요? 그 지금 말씀하신 기판은 뭐 이비덴이라든가 이런 FCBG의 기판이고 네. 무라타는 그 MLCC라고 해서 적층.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네. 네, 기판에 보면 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칩에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 잡아주는 커패시터 댐 같은 역할을 하는 제품 만드는 거예요. 그 MLCC가 무라타랑 삼성전기가 잘하고 네. 삼성전기는 또 이비덴처럼 FCBG 쪽도 잘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쪽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죠. 근데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MLCC 쪽이 최근에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여기서 올랐던 거, 여기서 올랐던 것들을 봤을 때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FCBJ의 힘이 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건 방금 말씀하신 이제 무라타 쪽에서 MLCC 쇼티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MLCC 쇼티지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삼성전기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기가 왜 더 좋아졌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삼성전기의 영업이익률 몇 퍼센트 정도라고 이제 한번 추정해 보세요. 영업이익률 네, 영업이익률. 8% 볼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네, 25년 기준 영업이익률 8% 나왔습니다. 놀랄 거 없잖아요. 깜짝 네, 놀랐습니다. 삼성전기가 변동비요. 그러니까 제 원가가 들어가는 변동비가 20%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변동비가 작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반도체만큼 굉장히 세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여기서 뭐 15%, 20%까지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기의 매출, 그러니까 밸류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간인 거죠. 반도체가 올라갔던 가격이 올라가면서 쇼티지가 나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던 그 그림이 전기에서 나타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가 더 갈 수도 있다. 네네네. 삼성전기도 사실 그렇게 뭐 원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 정도. 그러니까. 네. 그러면 가격만 올라주면 마진이 확 이익률이 떨어지죠. 팍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여기는 어디에다 주로 납품을 당연히 많이 하겠죠? 그렇죠. 뭐 납품을 다 B2C는 안 할 하는데 거고. 뭐 이제 MLCC는 진짜 전자 부품에 모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판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MLCC가 그러면 왜 안 좋았냐라고 보면 이게 안 팔렸거든요. 네. 노트북이나 이런 핸드폰 같은 것들이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범용 쪽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지금 왜 그럼 얘기가 나오냐? MLCC가 고부가 쪽, 데이터 센터 쪽으로 쇼티지가 너무 심하다. 예. 지금 무라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주문이 지금 들어오는데 우리 캐파의 2배다. 가격 올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부가 기판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똑같잖아요. HBM 대응하면서 그때 HBM 때 막 좋아 그랬을 때 처음에 SK 하이닉스 막 좋았다가 나중에 HBM 대응하는 거 빼고도 지금 DRAM 쇼티지 났잖아요. 왜? HBM 대응하느라고 여기 캐파로 옮겨버렸더니 이게 DRAM 쪽이 부족하더라. 네.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지금 그 고부가 가치 쪽 MLCC를 대응을 하면 이게 계속 이쪽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범용 쪽은 좀 부족해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범용 쪽도 좋아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사막 컨덴서 같은 것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하나만 더 체크하면 혹시 MLCC나 뭐 이쪽에 혹시 중국은 잘해요? 잘하죠. 그래서 메모리랑 좀 달라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강세고 다른 업체들 쉽게 따라올 수 없고 그다음에 라인 투자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는데 MLCC 같은 경우는 범용을 또 중국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쇼티지가 이 그 반도체만큼 심하고 그래서 막 영업이익률이 60%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는 않죠. 이건 또 칩처럼 아주 그냥 미국이 막 제재하거나 이런 품목도 아니죠. 제지를 하죠. 하긴 해요. 이것도 하죠. 근데 중국 거를 안 쓰게 하겠죠.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무라타라든가 일본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니까 굳이 중국이 뭐 없어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뭐 만약 쇼티지가 난다 그러면 중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쓰는 걸 제한을 할 거라서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서 수혜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의 그 결론은 결국 우리가 랜드와 디램처럼 공급 쇼티지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 있겠느냐. 근데 네. 결국 장프로님 말씀은 거기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죠. 네. 오르긴 오를 텐데 그래도 반도체만큼은 10,000원 갈 아니다. 수는 없다. 네. 그럼 뭐 많이 왔네. 아니 왜냐면 작년 한 4, 5년 비교하니까 3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반도체처럼 갈 것 같으면 뭐 충분히 더 베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처럼이라고 한다면 네. 영업이익률 제가 반도체처럼이라고 하는 건 주가가 아니고 이익률이에요. 네. 이익률이 60%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치. 근데 지금 8%잖아요. 네. 이게 15%, 20%, 25%까지 가는 건 가능하던 거예요. 좀. 그러니까 그건 이미 혹시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가격이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전말 가격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올라간다고 치면 지금 매출이 11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이 뭐 전체적으로 믹스가 됐을 때 한 15, 20% 정도 올라간다고 치죠. 그러면 13조, 14조까지 막 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 어떻게 해? 빨리 얘기해 그럼. 13조, 14조에서 네.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20% 나온다고 쳐봐요. 그럼 2.8조, 3조 가까이 영업이익 나오죠. 네. 작년에 1조가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네. 가능하다. 네. 그런 모멘텀을 탔다. 그렇죠. 근데 모멘텀 탔다. 혹시 그러다 보면 뭐 기판 많잖아요. 네. 종목들. 그렇죠. 네. 또 기판 테마가 한번 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판이랑은 또 다르죠. 그치. 기판은 쇼티지는 아니니까. 기판은 수요 증가에 따른 가동률 회복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옛날에 무너졌던 게 가동률 회복이 되면서 이제 고정비 커버하고 이익이 날 거다라는 스토리고 삼성전기는 쇼티지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판주랑은 좀 다릅니다. 네. 기판주랑 또 다르구나. 네. 기판주는 낸드 가동률이라든가 디램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보시는 게 맞죠. 그 SK 이터닉스. 네. 이터닉스. 네. 뭐 한다 그랬죠 여기가? 여기가 KKR 쪽에 이제 네. 피인수된다라고 했었고 여기에 신재생 관련된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말씀 주셨잖아요. 맞아요. 발전 사업 오늘도 16%나 오르고 있어요. 16%? 네. 제가 장프로님이 연휴 전후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계속 눈여겨 봤는데 강하네요 이게 시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KKR이 워낙 또 큰 회사다 보니까 세계 3대 사모펀드잖아요. 그러면 이런 회사가 인수했다. 첫 번째 인수했다는 것 자체는 이 회사를 실사를 다 해보고 괜찮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KR이 괜히 투자할 거냐? 먹거리가 있으니까 투자했겠지. 나에게 엑시트할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투자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엑시트에 대한 계획은 뭐냐?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향후 개인 그림에 대한 게 나오니까 괜찮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더더구나 최근에 또 신일생 쪽이 좀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결자 해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의 논리는 3, 4일 전에 말씀 주셨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냥 이거는 정말 트레이딩 영역이라서 그래요. 뭐 가치를 가지고 이게 얼마가 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건 지금 막 상승 종목들 보니까 네. 광동제약이 또 상한가예요. 광동제약. 광동제약 뭐 쌍화탕? 우르사가 광동인가? 어제 그 광동제약. 동국제약 같은 것도 강세를 보이기도 해서 왜 올라가는지 지금 뉴스로는 따로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요? SK 그게 있었네요. 증권은 어제 그 이어서 노안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다. 노안 치료? 네, 독점 판권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독점 판권을 갖고 온 의약품이 있는데 그 의약품이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런 스토리로 상한가를 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3일제약도 그 로시비빈트라고 해서 무릎 관절염 치료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FDA에서 승인 받으면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래요? 오른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제약 업체들은 직접 개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올라가는 게 있다. 근데 광동제약은 어제 오늘 지금 상한가 이틀 연속 가고 있네요. 그래요? 네. 모르겠다 진짜. 아니 그리고 지금 또 많이 올라가는 게 SL 11% 올라갑니다. 그래요? 네. 흥구석유? 흥구석유? 흥구석유는요. 흥구석유는 대표적으로 유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테마주예요. 그래요? 네, 그냥 유가 올라가면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아니 유가 2%인가 올랐는데 지금 15%가 올라요? 근데 네, 원래 이렇게 올라요. S-오일도 오를 걸요 오늘. 네, S-오일 지금 5% 오르네요. HD현대도 오르죠. HD현대도 현대 오일뱅크. 네, 근데 GS도 한번 오를 걸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흥구석유가 GS 칼텍스 맞 그렇죠? 리테일. 야 유가가 지금 배럴당 66불을 돌파했다는 것 같던데. 그렇죠. 네. 네. 그래. 뭐 그래서 올랐다 치고 나머지는 하나 갤러리아는 3,000원도 안 했었어? 그 하나갤러리아는
그 보면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을 갖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주가가 급등했던 계기가 뭐였냐면 하나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리 작업을 한다. 네. 그래서 삼남이 그 하나 어디죠? 그 하나를 갖고 있는 주 하나를 갖고 있는 그 삼형제가 갖고 있던 회사가 그쵸. 있었어요. 그 회사 지분 삼남이 다 팔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러면 하나 갤러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기에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아 삼형제가 골고루 이렇게 여긴 다 주루주루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서로 계열 분리 이제 다 하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 삼남이 갖고 있던 하나 지주 하나 모회사 모회사는 아니고 하나에 투자한 회사 그 회사의 지분을 삼남은 다 팔고 나왔다. 그리고 그 지분을 가지고 하나 갤러리아라든가 자기가 갖고 나오자 하는 분리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지분을 뭐 취득할 거다라는 이슈들이 좀 있었죠. 아 그런 이유들로 네. 많이 지금 달리고 있는 친구들 좀 봤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데는 역시 뭐 방산들하고 네. 그다음에 그 원전? 보험주. 응? 보험주. 보험주? 보험? 네, 보험주. 네. 보험주가 삼성생명 아닌데? 오늘 4% 상승을 하고 있고 보험. 금리가 안 내려다 보니까 네. 금리가 또 높으면 보험자들의 수익은 괜찮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험주들이 네. 최근에 굉장히 강해요. 생각보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 삼성생명이 작년 2월에 주가가 얼마였지? 작년 4월에 한 7만 원대였는데 지금 21만 원. 생각보다 보험주가 관심 안 가졌던 것이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네. 3배 가까이 갔어요? 네. 금융지주, 보험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 20% 타겟하면서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 나는 것들 꾸준히 갖고 가야지라고 하는 포트폴리오의 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항상 뭐 그 급등락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재미는 없죠. 근데 포트폴리오 놓고 보면 항상 이런 거죠. 막 내가 이런 것만 갖고 있어도 수익이 많이 나는데 내가 뭘 했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네. 간밤에 미국장에서 어찌됐건 악재가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이거 미사일 쏘냐 마냐 얘기도 많으니까 네. 대형주보다는 약간 순환매 쪽에서 순환매죠. 네. 근데 장프로님이 얘기했었던 여러 종목들이 시세가 분출하는데 오늘 제 내리에 바뀌었던 것은 증권은 일단은 오르는 말에 점프해서 따지 말자. 그렇죠. 지금 추격 매수할 건 아니에요. 이틀 연속이고 최근에 급등했다가 또 이틀 연속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급등할 때 따라가기보다는 그러니까 다 팔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살짝 좀 줄이고 현금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유를 갖고 보기에는 되게 좋은 자리죠. 네. 갖고 있는 전략적으로. 분들께 축하의 박수 정도는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어떤 거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이렇게 진짜 수고하셨다. 네. 너무 그런- 잘하셨죠. 네. 그런 정말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만 지금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저는. 네. 보험 그다음에 금융지주 또 증권 여전히 하여튼 어제 오늘 그냥 이 시장의 주인공처럼 열심히 달려주고 있고요. 반면에 시총 1, 2위 삼전 하이닉스는 여전히 약보합. 네. 네. 현대차도 조금 약보합.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서울. 체력이 좀 강건해지고 있다라는 게 전자닉스가 쉬어져도 지수는 오른다. 그러니까요. 라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환매 플러스 네. 그래도 또 다른 이벤트와 먹거리를 찾고 있는 우리 시장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역시 그 원전. 원전. 네, 원전 또 괜찮네요. 근데 지금 이 차트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뭐가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두앱이? 방금 말씀 주셨으니까. 네. 제가 그 원전주 얘기할 때 그 손잡이가 달린 컵 얘기했었죠. 계속. 네. 주봉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반등 네. 나올 때 이게 전고 좀 뚫고 올라갈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 버리죠. 지금. 이게 올라갈 거다가 아니고 지금 스터디한 상태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다 그랬을 때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한 번 상승으로 보통 끝나지 않아요. 좋다 그러면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 한번 보여주세요. 월봉으로는 뭐 저기까지 갑니까? 네, 이 정도까지. 네. 지금 원전 테마가 이 정도 이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언제예요, 그럼 네. 저거는? 이때는 2007년. 네. 많이 올랐어요 지금 먼저. 그렇죠. 많이 올랐죠. 2007년. 많이 올랐지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붙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 그 조선주의 한 2년 전 정도 사이클인 것 같다. 그때 조선주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 조선주를 다 놓쳤어요. 왜냐하면
원래 지금 사이클이면 내려와야 돼. 수주가 감소하니까 내려와야 돼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 미군함 MRO 같은 것들이 붙으면서 바뀌었거든요, 스토리가. 네. 지금 그런 상태가 약간 원전 쪽이 되고 있다. 수출 기반으로 해서 원전이 성장하는 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원전주의 생각은 좀 바뀌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쭉 저희가 오늘 시장 쭉 살펴봤고요. 마지막 정리하면서 요 시장은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그 코스피는 0.2% 강보합, 코스닥은 1%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코스닥이 급등했다 보니까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크게 두려워하지는 말고 오른 것들이 있으면 조금 좀 정리해놓고 현금 챙겨두고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란에 대한 불확실성,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블루아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요 네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조금 기다렸다가 현금을 뭐 여기서 다 팔고 도망차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여기서 뭐 10% 20%만 현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진짜 편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장우진 작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쭉 한번 살펴봤고요. 매일매일 고생해 주시는 우리 장우진 프로님 월요일에 이제 뵈야 되겠네요.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정말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